수업을 하자. 수열부터 조금 설명을 할게요. 복습을 하는 게 옆에서 선생님이 혹시 이제 특강을 들으면 다시 하겠지만 가능하면 정확하게 개념부터 기초부터 다시 하고 그 개념 다 알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건데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좀 복습 위주로 좀 갑시다. 그리고 노트 있으면 노트 좀 가지고 노트 필기도 좀 해. 있어? 거기다가 필기라도 좀 해. 괜찮겠지? 필기를 좀 해놓는 게 나을 거예요. 복습을 하면 이제 수열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미적분을 나가는데 미적분은 수열 파트가 처음.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급수라고 나오는데 급수 나오고 그 부분이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미적분 내용은 똑같아. 뭐 지수로그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여러 가지 배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에 좀 얹히는 기분이야. 완전히 새로 배운 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적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눈덩이 이렇게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 작은 눈덩이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위에다가 덩어리를 이제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적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개념적인 이해보다 기술적인 이해를 좀 많이 더 필요로 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한 8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배워두면 좋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수열에 대해서 좀 봅시다. 수열은 기본 개념이 수의 나열이지, 그치? 수의 나열을 우리가 항으로 해서 표시하는 게 수열이에요. 그래서 A1, A2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일반적인 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대표하는 항이라고 해서 n번째 항 이렇게 놓고 이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의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많죠. AK도 일반항의 모습이고 AI도 일반항의 모습이고 뭐든지 일반항의 모습은 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n번째 항을 그냥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약속처럼, 그치? 그리고 우리가 수열에 대한 어떤 규칙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수열은 규칙을 찾는 학문이에요. 규칙을 찾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크게 배우는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등, 차 수열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 그렇죠. 등비 수열이 있었어요. 등비 수열이 있었어요. 등차라는 건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은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는 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죠? 공차라고 부르죠.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르죠. 일정한 수를 곱할 때는 공비라고 그러고 보통 R이라고 놓죠.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열의 형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부르는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d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형태는 A는 A 곱하기 R에 공비에 n-1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걸 좀 보면 알겠지만 얘는 1차 함수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지수함수 형태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조금 확장시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는 확장을 시켜서 형태까지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 단원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시그마라는 합에 대한 걸 배우죠.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만 좀 합시다.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데 수열의 합은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를 우리가 기호로 시그마로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K에다가 1을 집어넣고 그 다음 하나 더 집어넣고 쭉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항까지의 합으로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해요. 이럴 때부터 나오는 이 수열은 반드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열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수열은 몇 개가 있는데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고,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수열이 엄청 크게 있으면 그 중에 정말 이만큼이 등차 수열이고 이만큼이 등비 수열이에요. 심지어 약간 겹쳐 있어. 뭐 11111 이렇게 가면 공차가 0인 수열도 되고 등비가 1인 수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이렇게 겹쳐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실제로는 수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인 수열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방법이 수학의 귀납적 정의라 그래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죠? 기억해요? 안 나요. 좋아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요거는 사실 이제 수능 시험 범위에 굉장히 중요한 범위이기 때문에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건지는 알아야 돼요. 점화식이라고 불리는 이름이고, 요즘은 점화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귀납적 정의라고 하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나타냅니다.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낸 수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이 이웃했다라는 것이 범위가 엄청 넓어요. 하나 이웃한 애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이웃한 애도 있고 전체 n개를 다 이웃한 애들도 가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등차 수열을 표현하면 AN은 n 플러스 1항 보통 이렇게 하죠. AN항에 공차를 더하면 나오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귀납적 정의예요. 맞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등비 수열은 어떻게 나오죠? AN 플러스 1은 AN의 공비를, 그렇죠. 이렇게 공비를 곱하면 다음합니다. 이 표현 방법이 사실은 이 표현 방법보다 훨씬 더 시험지에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를 쓰는 거야. 얘는 첫째 항을 알고 첫째 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차나 공비에 대해서 알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3항을 알고 있으면 5항을 구할 때는 공차를 2번 더하면 돼요. 그죠? 그럼 등차 수열에서 공차라는 의미는 나중에 수업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정한 수를 더했다가 아니라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 사이의 간격을 3개 뛰어넘으면 당연히 간격이 3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D만큼 차이가 나는 식으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뭐 귀납적 정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예시를 들면 AN번째 항에다가 한 2배를 하고 뭐 얼마의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항이 몇 개야? 3개. 그러니까 3개의 이웃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형태예요. 이거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때가 배운 적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거나. 그죠? 앞에 거 2개를 더하면 뒤에 거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들을 표시해 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를 이제 그냥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극한을 공부하기 위한 복습으로 따졌을 때 조금 눈여겨볼 이유가 이런 거죠. N은
자연수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항의 개수로 따지기 때문에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에 대한 것을 의미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서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수열이 이제부터는 사실은 수업 부분인데 그건 조금 이따 정리를 해주고 수열 AN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대입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대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100번째 항도 구할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N이 EN-1이야 이렇게 다 되어 있어. 아 그럼 100 집어넣으면 199야. 그럼 100번째 항은 199의 값을 가져 이렇게 알 수 있지. 1000번째 항도 알 수 있고 10,000번째 항도 알 수 있고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n을 무한대까지도 계속 증가시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한히 증가시켰을 때 그 n의 값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수열의 극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해나갑시다. 복습한 내용 중에서는 기억 다 나죠? 네. 자, 수열의 극한. 자, 수열 AN이 주어졌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에 대해 AN의 값을 추측하는 이렇게 써봅시다. 아까 n은 무슨 값이라 그랬지? 자연수. 그래서 조금 확장을 합시다.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확장이 가능해요. 만약에 AN이 EN-1이야. 맞아요? EN-1이라는 어떤 수열이 주어졌어. 그럴 때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값은 n에 대한 값이죠. 그러니까 얘를 y는 EX-1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x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 자연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즉 확장을 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연수 정의역의 함수의 극한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알았죠? 수열의 극한은 뭐라고? 그렇죠. 수열은 자연수 정의역의 함수의 극한으로 확장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확장해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미리 배웠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값을 알 수 있어요. 리미트 극한 물론 가능은 한데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겨우 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의미는 좀 애매해요. 알겠죠? 왜? 자연수정이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A로 보내는 어떤 K 값으로 보낸다 그럴까요? 그때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로 보내는 극한 따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실수를 다루기 때문에 3으로 간다 그러면 3과 2와 3 사이, 3과 4 사이의 숫자가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3으로 가는 경우가 극한적인 의미가 생겨요. 근데 자연수 정의역이기 때문에 3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어. 물론 0으로 가는 것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n분의 1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극한을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확장을 하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확장을 했을 때 이제 n이 무한대로 보낼 때 an에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쵸? 그럼 이 가는 값은 몇 가지가 가능할까?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뭐가 있어? 수렴이 있고 발산이 있겠죠. 우리가 극한에서는 항상 크게 따질 때는 수렴하느냐 발산을 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렴한다는 건 뭐야? 일정한 어떤 일정한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의 값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발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값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은 특정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정리를 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슨 알파로 간다면,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쓰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때 수열 an은 어떻게 된다?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하고, 알파를 뭐라 그래요? 극한값이라고 얘기하죠. 극한값이다 라고 해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 자, 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다 배웠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정말 쉽게 알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라면 이렇게 n에다가 하나하나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1을 집어넣어 봤더니 1 더하기 1분의 1이야. 즉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2 집어넣었더니 2 더하기 3, 1분의 1이야. 그래서 3분의 2야. 그 다음에 3 더하기 1분의 3이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뭐 1000을 집어넣으면 1001 더하기 1000. 점점점 둘의 값이 같지만 항상 분모가 좀 크죠? 그러니까 1보다는 좀 작을 거야.
그렇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얘가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간다면 결국은 거기에 1을 더하는 거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얘는 표시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딘가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을 것이고 그 값은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조금 다른 의미로 하자면 우리는 이런 함수를 다룰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확장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유리함수 기억나요? 안 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1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즉 함수적으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1, 1이 점근선의 교점이라서 여기가 점근선으로 요렇게 생기는 점근선이고 여기 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4분면 중에서 여기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그런 유리함수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따지는 영역은 어디라고? 자연수 정역이라고 그랬지. 자연수 정역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연수 정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이쪽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쪽은 볼 필요도 없고 이쪽 값으로만 계속 우리는 보면 돼요. 그래서 무한히 넣어보면 얘는 무한히 점점 가까워지지. 이게 바로 점근선이랍니다. 점근선의 의미가 뭐야?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직선.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여기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 그 값이 얼마야? 1이에요. 이렇게 함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값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것도 해볼 수는 있겠죠.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면 이건 첫 번째 예시. 어떤 GN이라는 함수가 수열을 둬서 마이너스 1에 n분 이렇게 놓는 거죠. 얘는 어디로 갈까? 한번 해보면 되죠, 그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함수처럼 생각해 되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점점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극한의 값은 우리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확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정해 나가서 그 결과치를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음에 배울 것은 뭐냐면 수열에 수렴이 있지만 그 다음에 수열에 발산을 배우겠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치, 근데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 그쵸.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해요. 발산의 종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알면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요. 진동할 수도 있고요. 진동 발산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렇게 등차 수열이면 사실은 1차 함수라 그랬지?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면 계속 커져. 음수면 계속 작아지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이라고 하면 얘는 한없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수렴을 해요. 만약에 수열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그러니까 2분의 1 n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내려가겠죠? 값을 집어넣으면 알겠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값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20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0 더하기 1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999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점점 값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값 중에 이런 값이 있을 수 있죠. 얘는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그게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반복돼요. 그런 거 갖다 우리는 그냥 진동한다 그래요.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또 진동하는 또 다른 수열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네요.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이건 마이너스 1의 n제곱과 그냥 2의 n제곱의 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하면 얘는 값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이렇게 해서 점점 값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동을 하면서도 가만히 진동하는 게 아니라 어때? 발산하면서 진동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발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라는 뜻이 있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 발산은 진동도 발산에 들어가요. 퍼져나가지 않더라도 값을 하나로 정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것도 발산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함수의 극한에 비해서 어때요? 함수의 극한을 알아가지고 이게 쉬운. 함수의 극한보다 훨씬 근데 좀 나아요. 특히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보다 쉬워요. 근데 약간 어려운 게 이제 급수부터. 합의 극한. 합의 극한은 약간 함수의 극한보다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함수는 뭐 합하거나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수열에서는 합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났더니 그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 극한값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성질이 똑같죠. 두 수열 이게 조건이에요. AN과 BN이 모두 수렴하고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A야. 여기 C는 상수예요. 어떤 값이 곱해져 있는 거야. 3이라면 3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수열의 3을 곱해서 극한을 보내나 극한을 보내고 3을 곱하나 어떻다? 같습니다. 따라서 C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두 번째, 합과 곱에 대해서 합과 차에 대해서 그냥 성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각각 수렴하면 쪼개서 써도 됩니다.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할 때도 좀 설명했을 텐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수업을 정확히 듣진 않아서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설명할 때 하는 거니까, 즉 각각 수렴하지 않으면 쪼개서 쓸 수 없어요. 쪼개서 쓸 수는 있는데 쪼개서 썼다고 해서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고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수렴하지 않으면, 수렴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수렴하지 않으면 따로 놓고 같다는 게 같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 꼭 무조건 아니다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B는 곱했어요. 그러면 수렴하면 쪼개서 각각 곱하거나 각각 나누어도 됩니다인데 일단 곱에 대해서 써봅시다. 자, 이것도 이렇게 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극한을 이렇게 하나로 썼다가 수렴할 때는 위아래로 나누어 써도 되는 거죠. 함부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요 조건, 이게 조건인데 이 조건이 반드시 만족돼야지.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얘랑 만약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썼을 때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값으로 이야기하려면, 그죠? 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얘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을 빼야 되고, 얘는 어찌됐든 간에 좀 애매하긴 한데 AN이 그 중간에 0이 되는 값이 생기면 그 부분에서는 발산을 하는 현상이 생겨서 가능하면 AN도 전체 수열의 값이 이렇게 조사할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0이 되는 값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냥 넘깁시다. 그냥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성질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좀 봅시다. 문제 예시를 하나 봐서 AN이라는 수열이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열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계산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겠죠. 2배 한 거니까 2배 하면 4n 플러스 2 더하기 아이고 여기 n이네요. 미안. 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2n을 집어넣을까요? 여기가 2배가 됐으니까 n이 되고 여기는 3배가 됐으니까 2n 분의 3, 5, 15n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걸 통분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통분을 하면 여기가 2n이 되니까 2n이 되면 여기가 2배가 되니까 8n하고 15n 더하면 23 그렇죠. 23n. 그 다음에 여기가 2배가 되니까 4하고 3하고 빼면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실 함수의 극한을 알아서 결과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1부터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따져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은 얼마가 돼요? 2분의 2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가냐면 2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는 어디로 가? 2분의 5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안 풀고 상수 앞에다 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더하기 3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쪼개서 이거의 극한값이 결국은 2로 가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5 해서 4 더하기 2분의 15 해서 그냥 값을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빠릅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두 번째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bn하고 곱한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하는 거니까 식이 복잡해지긴 하죠. 물론 다 간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간단하게 만약에 이렇게 풀면 여기가 2n제곱 여기가 2n 플러스 1 5n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겠다? 각각 쪼개서 풀겠습니다 라는 거죠. 맞아요? 얘는 어디로 가? 2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 2분의 5로 가니까 그 값은 얼마로 가요? 5로 가죠.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한 예시예요. 조금만 더 나가고 봅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형태의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형이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부정형이 몇 개 있어? 4개. 오케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2개밖에 없어요.
4개까지 끄집어내면 좋긴 한데 4개까지 잘 안 나와요. 그냥 2개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미리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아는 거죠. n분의 1은 어디로 갈까? 영어로 가죠. 뒤늦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렇죠? 영어로 가요. 여기 k제곱 되어 있어도 영어로 가요. 그러니까 n의 제곱, n의 세제곱, n의 네제곱 다 영어로 가요. 영어로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뭐를 알아야 될까? 특별하게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k제곱은 당연히 k는 뭐 1부터 시작해서 쭉 한다고 하면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 정도는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푼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함수의 극한도 했으니까 좀 가볍게 갑시다. 최고차항으로 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죠? 조금 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을 어떻게 해? 비교하죠. 맞아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분자의 최고차항보다 크면 분모가 더 커. 예를 들어서 n제곱분의 n이야. 0. 분모의 최고차항보다 분자의 최고차항이 더 크면 무한대. 선생님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꿨어요. 분모의 최고차항이랑 분자의 최고차항이 같으면 어때? 계수값만 쓰죠? 그쵸? 최고차항이 앞에 계수로 그냥 값을 쓴다는 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푸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2n제곱 마이너스 5분의 n제곱 플러스 n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린 결과적으로 그냥 최고차항 둘 다 같으니까 세 번째 형태에 들어가서 계수인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실질적인 계산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직 보내지 않고 식의 변형을 통해서 양변을 다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2가 되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5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n분의 1이 돼서 다 닫았어? 약이 끝났어? 노트 필기 못해? 그럼 얘랑 0이 되는 거죠?